번호 들어볼까? 질문할 거? 276번, 272, 280번, 81, 278, 79번, 88, 85번. 85, 83번, 83번. 봅시다. 자, 76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문제 통해서 우리가 좀 상식을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번 잘 해봅시다. 16번에 두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a보다 작다이면 x는 3보다 작다 또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대우 명제의 도움을 받아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요거의 대우 명제인 이 대우 명제가 뭐냐면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를 많이 쓰게 될 거야. 뭔가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얘도 이제 우리가 합이 어떻게 됐을 때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 힘든 거거든. 각각이 어떻게 됐을 때 합을 보는 건 쉬운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 명제의 도움을 받겠다. 선생님 편의상 얘를 P라고 해보고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해볼게. 우리가 이제 대우 명제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가 같지 않다를 증명할 때는 부정을 해서 같다를 이용해서 증명을 많이 할 거고 뭔가에 합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뭐 x 더하기 y 일 때는 우리가 또 대우 명제를 통해서 바꿔서 많이 증명을 할 거고 또 대표적인 게 또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나 저거이거나라는 거라서 얘도 이제 대우 명제를 통해서 그림으로 바꿔서 증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얘는 앞쪽에 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도 또는으로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우 명제를 쓰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P이면 Q이다.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 요게 참이 되도록 문제를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요거를 부정하면서 앞으로 갖고 올 거니까 이거 부정해보면 x는 3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등호가 생겨야 되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될 거고 또는 그리고로 바뀔 거고 여기도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지. 요거이면 요놈의 부정을 하는 게 이제 뒤로 갈 테니까 얘를 부정하면 부동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x 플러스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요게 참임을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 이제 부등식 할 때 한번 했었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되었을 때 합에 대한 범위는 그냥 요 각각을 더해준 거랑 똑같았지. x 플러스 y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둘이 더한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할 거야. 그래서 a가 2랑 같아지면 이거랑 같아지면 요 명제가 항상 성립할 텐데 지금 문제는 조금 정확하게 풀어볼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 지금 x 플러스 y가 최소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이게 항상 성립할 때 x 플러스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겠니? a가 2보다 크기가 나면 되겠지. x 플러스 y가 얘가 작아봤자 2가 될 테니까 얘가 작아봤자 2가 될 테니까 a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많이 가. 미안해. 2보다 작거나 같은 문제거든. 얘가 작아봤자 2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얘는 항상 참이 되겠다. 보통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많이 주는데 얘는 범위를 구하라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풀었어야 됐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언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지를 좀 볼 수 있으면 돼. 시험에는 잘 나올 만한 문제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고 78번 봅시다. 아마 다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이거 보면
P는 X는 A보다 작다고 Q는 마이너스 3하고 X가 이 사이에 대해서 not P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not P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왜냐면 그냥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 not P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 들어가면 될 거야. 근데 지금 조건 P가 X가 A보다 작다니까 우리 not P를 한 번만 구해볼까? not P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보다 작다니까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뀔 거고 not Q는 어떻게 될까? not Q는 지금 Q가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니까 수직선을 한 번만 표현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요게 지금 Q거든. 그럼 요거의 반대는 Q의 반대는 마이너스 3 왼쪽하고 2 오른쪽이 될 텐데 여기 지금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근데 밑에다가 그냥 여기 옆에다가 밑에다가 따로 그려볼까? Q의 부정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 왼쪽이랑 2 오른쪽이 될 거야. 요게 not Q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을 두 개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not P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기 된다를 쓰기 위해서는 얘를 써야 되니까 한 번만 써보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찢어져 있는 부등식의 포함되기를 풀면 좀 귀찮다라는 거거든. 못할 것 같진 않는데 귀찮다. 그래서 얘도 뭐의 도움을 받고 싶냐면 대우명제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야. 대우명제의 도움. not P면 not Q이다가 참이니까 요거의 대우명제 둘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면 Q이면 P에다가 참이 되겠지.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Q이면 P에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요 Q의 영역이 P 영역에 들어가면 될 거거든. 다시 한번 그려볼게. Q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렇게 Q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P 안에 들어가야 돼. P가 지금 A보다 작다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지. A보다 작다가 P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Q가 P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될 거냐면 여기만 보면 되겠다.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A는 2보다 크면 될 거고 우리 둘 다 구멍이 뚫려 있거나 둘 다 구멍이 채워졌을 때는 무조건 등호가 들어갈 거라고 했지. 그래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야 했으니까 답은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언제 쓰면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보고 싶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79번도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수학상에서 배웠던 부분씩 계속 복습하는 거야. 자, 선생님 복습을 좀 한 번만 하고 갈게. 우리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등식은 어떻게 풀기를 했냐면 얘는 요놈의 작다는 항상 사이값이 돼서 뿔마의 사이값이다. 마이너스 a보다 x가 크면 되고 a보다 작다 이렇게 풀기를 했었고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있으면 얘는 바깥쪽 값이 돼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a보다 크다고 문제를 바로바로 풀기로 했었어. 그래서 지금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한번 써볼게.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요거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3보다 크다. 이게 지금 참인 명제가 되고 싶다고 했고 부등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에 대한 덩어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 좀 풀어봅시다. 얘 풀면 우리 절대값 안에 문자가 있어도 어떻게 하겠냐면 이거 약간 덩어리로 치환해가지고 덩어리의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크다는 바깥쪽 값이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될 거냐면 x-a가 마이너스 치환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될 거고 또는 x-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 제가 이 문제도 선생님 아까 방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풀었을 때 두 개 영역이 나오면 못 푸는 건 아닌데 귀찮아. 생각을 좀 여러 번 해야 돼서 귀찮은 거지. 그래서 얘도 팁을 주면 이거를 푸는 게 아니야. 요거를 푸는 것보다 우리 늘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은 크다를 푸는 것보다 작다를 푸는 게 훨씬 편하거든. 크다를 풀지 않고 작다를 풀고 싶은 거라서 요거에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볼 거야. 대우명제.
대응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요거이면 요거이다니까 요거의 부정이 앞으로 오면 되지. 요거의 부정은 절대값 x-2가 3보다 부동의 방향 바뀌면서 등호 넣어주면 되니까 작거나 같아. 요거이면 얘를 부정해서 뒤로 보내면 되니까 절대값 x-a가 5보다 작다. 요거이다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할 거다라는 거지. 그럼 얘 이제 부등식 풀어봅시다. 얘 풀면 얘 똑같이 덩어리로 생각하면 x-2가 3에다가 뿔만 붙인 놈의 사이값이 되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가 되면 될 거고 양변에 2 더하면 x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요게 앞에 부등식에 해가 될 거고 얘도 풀어보면 얘도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a는 5보다 작다. 그럼 x는 a 플러스 5보다 작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 될 테니까 이걸 만족한으로 또 부등식에 수직선에 부등식을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거를 포함해야 되니까 a-5에서 a 플러스 5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a-5보다 크고 a 플러스 5보다는 작다.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이 명제가 참이 되겠네. 그럼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는 게 보이지?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왼쪽을 먼저 해보면 a-5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돼. 그리고 항상 등호의 유무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 둘이 같아지면 얘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 빠지게 되는데 얘는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얘 점 하나가 삐져나오게 될 거거든. 그래서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도 a 플러스 5가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5보다 커야 될 거고 같은 이유로 여기도 등호는 빠져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a는 4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하나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여기서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둘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0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지. 이게 답이 되겠다. 그럼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안에 들어가는 건 1, 2, 3, 3개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등호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연습하는 거 잘 체크해봐야 되고 사실 요걸로 풀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야. 요걸로 풀어도 답도 뭐 똑같이 나오고 사실 시간도 비슷할 텐데 지금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유형이라서 선생님이 일부러 대우로 바꿔서 풀어봤고 쓸 수 있다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 워낙 자주 하게 될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81번. 자, 3단원법은 선생님이 늘 문제 똑같이 풀 거라고 했잖아. 늘 똑같이 풀 거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R이면 P이다가 참이고 난 R이면 난 Q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를 모두 불러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볼게. R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선생님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쓸게. R이면 P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난 R이면 난 Q이다가 참이다라고 썼어. 항상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참이다라고 참인 명제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네 개를 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개를 더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늘 두 가지 방법을 쓰겠다라고 했었지. 첫 번째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가 참이다를 쓸 거고 두 번째는 상단문법을 이용해서 또 두 개를 더 찾을 수 있다. 우리 R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요거의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지. 요거의 대우 명제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면 되니까 not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명제가 참이니까 요거의 대우 명제 not Q이면 되겠네.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면 되니까 Q이면 R이다가 참이 될 거야. 이 두 개를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두 개를 찾았어. 이렇게 두 개를 찾은 다음에 상단문법을 쓰는 거지.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냐를 찾는 거야. 뭘 써도 상관없어. 자, 요거 한번 써볼게. 나는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P이다가 참이거든. 이 둘을 합쳐서 써보면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P에다가 참이 되다. 3단 문법은 길을 이어서 갈 수 있다고 이해하면 좋다 했잖아. Q에서 R로 갈 수 있고 R에서 P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Q에서 P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3단 문법에 의해서 Q이면 P이다도 참이 될 거야. Q이면 P이다도 참이 될 거라고. 그럼 또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찾았으니까 요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겠지. 요거의 대우 명제인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될 텐데 내가 아까 뭘 써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게 요거 두 개를 쓰면 not P에서 not R, not R에서 not Q니까 not P에서 not Q로 갈 수 있다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개를 우리는 확신하고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들어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 Q이면 P이다 여기 하나 있으니까 1번 답이 될 수 있을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Q이면 아니다. 요거 있죠. Q이면 아니다. 이게 참이야. 나머지는 여기 없는 것들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참이다 거짓이다를 알 수 없다. 늘 똑같아. 학교 시험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것만 딱 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그다음에 83번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한 이 정도까지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가 될 텐데 한번 봅시다.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고 R이면 S이다가 참일 때 R이면 not Q이다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세히 한 번만 써볼게요. Q이면 not P다가 참이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Q이면 not P다가 참이고 R이면 S이다가 참이니까 얘도 이렇게 써볼게. R이면 S이다가 참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참이다라고 하면 길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뭘 보이고 싶다 그랬냐면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고 싶대. 요거이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뭐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필요한 명제가 뭐냐, 필요한 참여 명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다리가 필요하다는 다리. 그러니까 Q에서 나P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뜻이고 R에서 S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뜻이니까 R에서 나Q로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리가 뭐가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냥 숨 쉬듯이 대우 명제를 찾을 거야. 요거의 대우 명제가 반드시 참이니까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거지. 내가 이런 다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도 R이면 S이다가 참이니까 not S이면 not R이다가 참이니까 이런 다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조합을 좀 한번 해볼게. 내가 원하는 게 R에서 not Q로 건너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R에서 어디로는 갈 수 있냐면 S로는 갈 수 있어. 이거 써볼게. R에서 S로는 건너갈 수 있대. 그리고 not Q로 건너가는 애가 하나 있지. 여기 내가 대우 명제를 찾았더니 P에서 not Q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단 말이야. P에서 not Q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하나가 있어.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R에서 not Q가 되고 싶은 건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가 없지. 뭐가 없니? 여기가 없잖아. 이걸 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S에서 P로 건너갈 수 있다면 S에서 P로 건너갈 수 있다면 R이 S로 갔다가 S가 P로 갔다가 P에서 not Q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S이면 P다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지금 있니 없니? 문제 호락호락하게 안 된다. 나는 S이면 P다라는 다리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보기에 없어. 그럼 또 뭘 생각해야 돼? 요게 참이면 요거의 또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거의 대우 명제인 not P이면 not S 요거라도 있으면 돼. 그럼 그게 여기 이렇게 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3단 논법을 설명할 때 건너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285번은 다른 반응서도 질문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사실 조금 명제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문제긴 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문제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85번. 지금 ABCD 4명의 학생 중에서 이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안경을 쓴 학생을 모두 골라달라고 했거든. ABCD 중 2명이 안경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명만 안경을 썼고 이거는 이렇게만 넘어가면 될 거고 D가 안경을 썼으면 C도 안경을 썼다라고 했잖아. 이걸 선생님이 명제로 좀 표현을 해볼게. 우리 안경을 썼다는 걸 선생님이 이제 또 동그라미다라고 하고 안경을 안 썼다는 걸 X다라고 하면 얘를 약간 명제처럼 좀 써보자.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D가 안경을 썼으면 요거이면 C도 안경을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잖아.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 돼야 돼. C가 안경을 안 썼으면 D도 안경을 안 썼다고 바뀌어야 돼. 이것도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이 써볼게. A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C도 안경을 쓰지 않았다. A가 안경을 안 썼으면 C도 안경을 안 썼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거꾸로 뒤집어서 대우 명제. 만약에 C가 안경을 썼으면 A도 안경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 얘도 봅시다. D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B도 안경을 쓰지 않았다. 그럼 얘도 거꾸로 뒤집으면 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B가 안경을 썼으면 D도 안경을 써야 된다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세 개를 통해서 총 6개의 참의 명제를 찾았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B가 썼으면 D도 썼고 D가 썼으면 C도 썼고 C가 썼으면 A도 써야 돼. 지금 이게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지. 이거 지금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 봐봐. B가 썼으면 D도 써야 돼. 근데 D가 쓰면 C도 써야 된대. 근데 또 C가 썼으면 A도 써야 된대. 그럼 결국은 B가 안경을 쓰는 순간 4명이 안경을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거에 미배되는 거지. 2명이 안경을 썼다 그랬는데 요거에 미배. 그럼 내가 무슨 확신을 가질 수 있다? B는 절대 안경을 쓰지 않아. B는 안경을 쓰지 않았어. 이거 확신할 수 있는 거. 이걸 확신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 봅시다. 그러면은 B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써먹을 만한 게 없어. B가 안경을 썼다는 건 더 이상 써먹을 만한 게 없고 지금 안 쓴 걸 가지고 또 써먹어 봅시다. C가 만약에 안경을 안 썼으면 D가 안 썼대. A가 안 썼으면 C가 안 썼대.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A가 안경을 쓰지 않았대. 자, A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C가 안 쓰겠대. C가 안 쓰겠대. C가 안 쓰면 D도 안 쓰겠대. D가 안 쓰면 B도 안 쓰겠대. 무슨 얘기를 모르겠네. 만약에 A가 안경을 안 쓰면 4명 다 무조건 안경을 쓰면 안 돼.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2명은 써야 된다고 했잖아. A가 안 쓰는 순간 4명이 다 안경을 안 쓰는 거니까 A는 무조건 안경을 써야 돼. 무조건 안경을 써야 돼. A는 무조건 안경을 써야 돼. 그럼 A가 안경을 쓰는 순간 A가 안경을 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네. 여기도 아직 나오는 게 없긴 하지. A가 안경을 안 쓰면 누가 써야 될까? 자, 이제 C랑 D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D가 안경을 쓰면 C가 무조건 써야 되지. D가 안경을 쓰면 무조건 C가 안경을 써야 되니까 만약에 A를 씌우고 D를 안경을 씌우는 순간 C도 써서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두 명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누구다? C가 써야 된다. C가 써야 된다. 이렇게 찾아야 돼. C가 썼을 때는 C가 쓰면 A만 안경을 쓰면 되니까 이 둘만 딱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85번은 생각보다 문제 어렵게 만든 문제예요. 옛날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약간 응용한 문제인데 약간 퀴즈 같은 문제가 되겠지. 문제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문제였고 계속 이제 우리 문제를 잘 풀어 나가고 있는데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나를 꺼내서
진도를 나가는 하거든. 내가 그냥 절대 분식까지 나가기에는 살짝 부족할 것 같아서 급하게 나가니까요. 자, 도시 이쪽에 비교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이다라고 하면 사실 증명을 이루고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수학에서 맨날 문제를 풀고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학은 계산 이런 게 주가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고 보이고 이런 증명이 전부라고 보면 되거든. 선생님이 좀 전에 아까 낮에 저기 부산 우리 학원 대표님 아는 분이 부산에 사는데 곧 자기 아들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고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컨설팅을 받고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내가 어느 과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가고 싶은 과는 없는데 수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다길래 내가 걔를 말렸거든. 수학 가지 말라고. 그 이유가 고등학교 수학이 재밌다고 해서 대학교 수학이 절대 재밌지가 않아. 완전 다른 학문이거든. 그만큼 사실 수학은 증명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증명을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는 거지. 딱 두 가지를 가르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배우는 귀율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귀납법이라는 걸 가르쳐. 근데 이제 안타까운 얘기인 게 얘를 시험에 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 너네 옛날에는 서술형 시험에 뭐뭐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가끔 나왔었거든. 귀율법 가지고. 그때는 되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채점할 때 늘 논란이 생겨. 어디까지 부분 점수를 줄 거고 뭐를 틀렸다고 할 건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 암묵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문제가 아예 사라지고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 근데 빈칸 채우기 문제는 증명 문제가 아니야 사실. 빈칸을 잘 채워나가는 문제인데 증명 문제가 아니라서 오늘 이 기류법 내용은 그냥 가볍게 봐도 좋아. 너무 막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보면 되거든. 자, 기류법은 증명인데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한 후에 뭔가 이제 결론을 부정하고 시작해서 쭉 증명하는 과정을 보이다 보면은 모순이 발생하게 돼. 모순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 말이 안 되는 말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말이 맞았다라는 거지. 원래 말이 맞았다라는 식으로 증명해 나가는 걸 우리는 귀류법이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어디다 써놓은지 잘 안 보일 거거든.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는데 자, 그게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얘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이걸 이제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한다냐면 결론을 부정한다 했잖아.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부정할 거니까 무리수의 반대는 유리수란 말이야.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완전 부정하고 출발을 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아 부정한 게 잘못된 거니까 원래 말이 맞았구나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걸 증명을 할 건데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이거를 증명할 수 있게끔 너네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상식을 쌓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상식 뭐냐면 유리수야. 유리수의 정의가 뭐니?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야.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하는 순간 루트 2를 뭘로 쓸 수 있어야 돼? 분수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너네 수학 문제 풀다가 답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왔어. 14분의 7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답 쓰면 맞았다 그러니 틀렸다 그러니? 틀렸다 그러지. 우리 분수로 답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써야 돼? 완전히 약분한 형태인 기하분수로 답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a분의 b라고 유리수다라고 정의하면 이게 완전히 약분된 형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그 뜻이 분모 분자가 서로소다라는 거야. 서로소라는 게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거니까 완전히 약분이 된 형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하는 건 유리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모 분자가 서로소인 상태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출발하는 거야. 내가 a를 왼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루트 2a는
b가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2a 제곱은 b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짝수는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 가능한 애들이다? 2k꼴로 표현 가능한 애들이다. 그래서 2 곱하기 어떤 식 또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짝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b제곱이 2 곱하기 어떤 형태로 표현된 거니까 b제곱은 뭐라고 확신할 수 있어? 짝수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 b제곱은 짝수야.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들이 빌드업을 되게 잘하거든. 축구도 빌드업이 중요하잖아. 51쪽으로 51쪽에 103번 한번 볼래? 51쪽에 103번 보면 문제가 뭐라고 써있는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라고 되어있지. 이거 이 문제 하려고 여기다가 낸 거야.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야. 이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배웠으니까 가지고 쓰면 되는 거거든. 봐봐. b제곱이 짝수야. 그럼 방금 우리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라고 했으니까 b제곱이 짝수면 b도 뭐가 돼야 돼? b도 짝수가 돼야 돼. 요거를 확신하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b가 짝수니까 b를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요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 b를 선생님이 2 곱하기 b 프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 b를 2 곱하기 2 b 프라임이라 하면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이 b 대신에 2b 프라임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2a 제곱은 2b 프라임의 제곱이 돼서 4b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2 약분하면 a 제곱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b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a 프라임의 제곱이 무슨 수가 되니? 또 2 곱하기 어떤 수가 됐으니까 a 제곱이 뭐가 됐어? 짝수가 됐어.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a 제곱이 짝수면 a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러면 모순이 발생한 거야. 수학에서 모순이 발생했다는 걸 이렇게 번개치는 표시 이걸로 발생하거든. 모순이 발생했다. 왜 모순이 발생했냐면 a도 짝수고 b도 짝수야. 우리 아까 결론 출발할 때 뭐라고 했니? a, b가 서로서라고 했잖아. 1, 2의 약수가 없어야 되는데 짝수들은 항상 뭐를 공약수로 갔지? 2를 공약수로 갔지.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한 거야. 그럼 왜 모순이 발생했냐? 왜 모순이 발생했냐면 애초에 이렇게 났으니까 모순이 발생한 거지. 누구다라고? 유리수다라고 나서 모순이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전에 얘가 원래 맞는 말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증명이 끝난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건 두 가지야. 하나, 유리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도장끼리 분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잡았으면 좋겠고, 짝수다라고 하면 2 곱하기 어떤 놈꼴로 표현 가능하면 짝수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보고 짝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짝수라면 이렇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만 알면 돼. 이거 증명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잘 기억하고 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통상자 53쪽은 그냥 넘어갈게. 안 해도 돼. 여기는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오늘 할 핵심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니까 한번 쳤다가 여기 좀